국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과거 범죄, 그러니까 대법원을 통해서 유죄 확정까지 받은 그런 범죄에 가담한 사실, 또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 이런 의혹을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사실상의 범죄 공동체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야당의 관련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판결문을 공개를 하면서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요, 2014년 이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이 통진당의 주류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동부연합은요, 이 내란 선동 사건을 주도한 이석기 전 의원의 그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을 하던 2004년 이 성남시 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런 전력과 관련해서도 김현지 실장이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 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김현지 실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현지 실장,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전 의원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 김현지 실장이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의 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지금 김현지 실장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분들의 어떤 반박이나 이런 부분 해명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해명이나 반박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운 의혹들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당초에 여당이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지금 하루 앞두고서 돌연 그 회의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김 실장을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소관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 한 곳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뭐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불러야 한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뒤집어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운영위에서 한 곳에서만 그러면 한번 불러서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 여당의 입장을 증인 채택 쪽으로 바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그런 거였죠. 그 당과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출석하기로 정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부속실장을 자리를 옮겼던 대통령실 업무와 관련돼서 묻겠다는 것은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가 돼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입장이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에 대한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방식, 과거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지금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슨 인사청문회 하듯이 과거 무분별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그게 운영위를 넘어서서 5개, 6개 상위에서 증인 채택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예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출석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제기하는 문제와 같이 경기 동부연합 뭐 이게 사람 안다고 해서 이념 공세로 이걸 치환하고 과거의 시민운동 과정에 있던 사건을 파렴치범에 대한 공범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또 뭐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확인도 안 된 사실이 이런 진술이 나오고 결국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든 부속실장 이런 직무에 관련돼서 확인하고 따지고 대통령실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김현지 개인을 공격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국감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불출석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치 공세가 주가 아니고 어쨌든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의 본심이라면 그렇다면 진짜 운영이 한 곳에서 불러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지는 거 이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개별 상임위 의원들로서는 각자 저마다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상임위가 6개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원내 전략 차원의 고민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권의 워딩을 보면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할 때부터 국회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부르면, 국회가 합의하면 이런 단서들을 계속 달아왔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국 일종의 배드캅 역할을 해서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역할 분담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민의 의문에 대해서 답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장을 증인석에까지 앉힌 마당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이 정말 뭐라고 이렇게 국회에 극구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감추고만 가서는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 무리한 것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나와서 해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